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신미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양 문화어와 통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거대한 담론입니다. 통일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의를 하는 것이 학자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들 그리고 또 북한과 통일학 전문 박사님들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언어라는 측면 그리고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 그리고 그것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북한어 그리고 북한인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측면에 대해서 경험담을 위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표준어를 명확하게 구사하고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의 북마크라는 프로그램을 한 3년 가까이 진행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북마크라는 프로그램은 현재 KTV에서 종영이 된 프로그램이고 보시다시피 한반도 문제와 이슈들 정세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복잡한 정세와 남북관계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난 어려워 알고 싶지 않아 따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최대한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와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 관련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고요. 또 실제로 북에서 내려오신 북이탈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한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표준어를 구사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전문적인 아나운서라는 측면과 그리고 문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문화어를 사용하는 북이탈 주민들과 실제로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얼음보숭이 이거 뭘까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얼음보숭이? 국어 교과서에 이 단어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리와는 사용한 언어도 다르고 어휘도 다르고 우리에게 생소한 어휘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얼음보숭이다 라고 예시를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얼음보숭이 그거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라고 알고들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탈 주민들께 북에서 오셨다고요? 얼음보숭이 아시겠네요.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라고 한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모르시더라고요. 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라고 반응을 하십니다. 아니 저는 국어 교과서에서 북에서 어휘 얼음보숭이라고 한다던데 잘못된 거였네요. 그런가 봅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 북의 언어와 남의 언어, 각각의 차이점, 어휘적인 차이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마저 실제와는 다르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왜 몇 년 전에 손예진 씨와 현빈 씨가 주인공이었던 굉장히 화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이 조연 배우가 북한 군사로 나오는 이 조연 배우가 이 대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에미나이가 후라이를 까고 있습니다. 에미나이, 후라이 까다. 후라이 까다라는 말은 뭐 거짓말을 한다, 좀 오바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실제로 쓰는 표현이라고는 하는데 북에서는 에미나이라는 단어는 생소하다. 우리 에미나이라고 안 해요. 근데 가끔 엠나라고는 한다고 합니다. 줄임말로. 근데 이 단어 쓰지 않는다고. 오마니 이런 거 안 쓴다고 그냥 엄마, 어머니라고 쓴다고 실제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의 단어는 어떨까요? 콜라. 북에서는 왜래요? 안 쓴다던데? 콜라를 뭐라고 할까? 좀 굉장히 긴데 카카오
탄산음료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다이어트? 북에 있는 사람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는 살까기. 생소하죠? 그리고 마스크팩, 미얀마, 놀랍죠? 롱부츠, 뭘까요? 왈랭끼라고 한다고 합니다. 왈랭끼가 뭔가요? 저 놀라서 물어봤더니 이건 러시아어라고 해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정색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 짠돌이, 구두쇠 이런 표현은 곱세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소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분단 이후 거의 반세기 가까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북안에서도 어휘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문화어에도 많은 변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단어는 어떤가요? 깨또 신고 빼들빼들거리면서 어떻게 걷나?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깨또 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힐, 굽이 높은 구두, 여성 구두를 깨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듯? 그리고 우리가 알던 것은 사실은 다른 이런 좀 차이들이 있더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요. 우리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삼고요.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사용을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표준어의 정의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표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의는 표준어 대사전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의 표준어에 해당되는 이 규범어가 당연히 북에도 있습니다. 문화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조금 정의가 새롭죠.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언어, 수도는 평양이니까요. 또 평양 문화어는 지역별 언어적 차이를 초월해서 형성이 되고 발전한 언어이며 생략 민족어의 온갖 우수한 요소를 집대성한 훌륭한 언어다 라고 조선말 대사전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뭔가 되게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개념이 이 정의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정의에서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표준어와 북의 문화어 어떤 차이가 있나 좀 살펴보면 일단 규범어의 설정 지역은 당연히 우리는 서울, 그리고 문화어는 평양 중심의 지역을 언어로 기준으로 삼고요. 규범어 설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 우리는 현재 중류 사회다라고 정의를 내지만 북에서는 노동계급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주체 언어 대상이 우리에는 주체 언어 사상이 표준어에 들어있나요? 아니죠. 하지만 북에서는 이 문화어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올해 상반기,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기사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에서 오빠, 자기야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최대 사형에 이를 수 있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오빠라고 말 좀 해줘, 오빠.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남친, 쪽팔려. 쪽팔려 등 북한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한국식 표현들입니다. 똥모같이 좋은 처녀를 만나게 된 게 저 역시 순박한 덕미의 그 열정이 김영덕무 내 걱정은 말고 빨리 가서 일벌아요. 걱정을 하게 됐나? 그래? BBC가 입수한 북한 평양문화어보호법 원문에 한국식 말투와 억양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괴뢰 말투를 따라하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야 한다. 썩어 빠진 괴뢰 문화 오염자들의 길을 꺾어놔야 한다며 공개 처형, 사형이란 단어도 눈에 띕니다. 혐오감과 경계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K-팝과 드라마 등 부드러운 한국식 말투의 확산이 체제 약화 등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짧은 영상은 BBC 뉴스 코리안에서 제가 발췌해온 영상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실제 북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모습도 잠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어떠세요? 아니
저런 단어를 쓴다. 오빠, 자기야, 뭐 여기에 무슨 사상이 들어있나? 뭐 남의 그 해괴망측한 자본주의 사상이 이 오빠라는 단어에 들어있나? 라는 생각도 우리는 들지만 단지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이를 수 있다라는 법이 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법의 이름은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초에 제정이 됐고요.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9호로 정해진 바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제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내용인데, 내용을 보시면 핵심은 우리의 평양 문화어를 보존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평양 문화어를 훼손하는 쓸데없는 말에 다 버려야 돼. 요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말의 찌꺼기 사용 금지, 그리고 규범이 되지 않은 줄임말, 억양 요런 거 전부 다 금지, 그리고 중요한 거 괴뢰말투. 괴뢰말투는 여기서 남한 말투를 이야기합니다. 괴뢰말투를 배격하자. 힘든 한자말도 쓰지 말자. 그 말인즉슨 민족성과 우리 주체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흔적들, 괴뢰 말투, 괴뢰 억양을 싸그리 다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계급 투쟁을 우린 계속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이죠. 또 평양 보존에 중점을 두기 위한 법령 제19호로 올해 제정이 됐고요. 말씀드렸지만 괴뢰말이라 함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제2절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오빠 같은 이성을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사장님, 지배인님처럼 어떤 직책 뒤에 님이라는 용례를 붙이는 경우, 이런 게 전부 다 박멸해야 할 괴뢰말의 찌꺼기다 라고 예시를 했고요. 근데 이 말투 도대체 그러면 그동안 50년 동안에는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다가 왜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오빠니, 무무님이니, 그리고 부드러운 억양을 쓰게 된 거지? 라고 상상을 해보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화, 우리의 드라마, 우리의 가요를 들었고, 저런 말을 쓰네? 나도 한번 써볼까? 라는 문화가 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오빠, 뭐 선배님이라는 말을 쓴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북한의 특히 노년층이나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동무나 동지 대신에 뭐 오빠가 유행하고 님을 붙이고 이런 호칭들이 나타나자 이것을 괴뢰식 부름말로 정의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역시 또 어휘뿐만 아니라 억양도 문제시 삼고 있는데요.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억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런 억양 전부 괴뢰식 억양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름을 붙일 때도 우리 내 딸,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혹시나 붙일 때도 괴뢰식으로 뭔가 너절하게 짓거나 손전화기 컴퓨터망에서 괴뢰말투를 쓰는 이 가명을 만들어 쓰는 행위 하지 말 것이라고 2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용이 되려면 어떤 한국의 대중문화나 드라마들이 유입이 되는 경로가 있잖아요. 이 경로를 차단하겠다. 요것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을 근간으로 한 평양문화보호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현재 북에 살고 있는 특히 젊은 세대들, 청년층들은 법으로까지 금지가 될 만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남한식 괴뢰 말투와 괴뢰 억양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게 되었을까? 맞습니다. 남한의 문화, 드라마, TV를 많이 접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점도 드는 게 사실이죠. 지리적으로 가까운 건 물론 우리도 있지만 바로 위에 위치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아니, 둘이 뭐 정책적으로도 정세적으로 친하다며 중국이나 러시아 드라마나 대중문화를 보면 되지 않을까? 아까 뭐 왈랭키 같은 러시아어 실제적으로 사용한다며 왜 그들의 영향은 덜 받고 굳이 나라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국의 드라마를 굳이 힘들게 보는 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콘텐츠의 재미가 문제였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뭐 미국의 컨텐츠나 드라마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우리의 컨텐츠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한국 컨텐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죠. 일단 우리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휘적인, 억양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접할 때 쉬이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도 지도층 입장에서도 아니 저렇게 유사한데 언어를 사용하면 사상이 그들에게 물들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주체 사상 이런 게 다 흐트러질 것이야 하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한국 콘텐츠에 빠질 수밖에 없었나요? 라는 질문을 실제로 최근에 2020년에 북에 이탈해서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장민님이라는 분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나요. 인터뷰의 내용을 좀 보실게요. 2020년에 탈북하셨고요. 이분의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남매가 함께 최근에 내려와서 코로나 직전에 들어와서 거의 지금 북이탈 주민 가운데는 가장 최근에 이탈하셔서 서울에 정착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북에 있을 때 쪽팔리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오빠야 라는 말도 많이 썼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비디오를 통해서 USB를 통해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장마당을 통해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물들고 쓰게 됐는데 특히나 나는 10대의 그런 영상물들을 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의 입에 맞았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많이 알리고 싶었다. 또 이걸 많이 알리면 자랑이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또래들은 점점 같이 이 언어를 썼고 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내가 왜 한국 콘텐츠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언어가 같잖아요. 다른 영화들은 뭐 영어, 알 수 없는 언어지만 한국어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었고 영어 단어에는 이렇게 빠질 수는 없었다. 네, 외국어니까요. 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언어는 이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게다가 낯선 어휘가 나오면 저게 뭘까라는 호기심까지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투가 예쁘다. 당국에서 얘기하는 그 괴뢰식 말투가 상당히 상냥하고 세련되게 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어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인터뷰를 살펴보자면 이런 아직 북에서 이탈하기 전에 북한 사회에서 길을 가는데 핸드폰 검사를 하자고 해서 핸드폰을 보여줬대요. 근데 북한은 뭐뭐 했어요 라는 종결어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씁니다. 했습니다. 라고 딱딱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핸드폰 보여드리려길래 아니 왜 그러냐 난 한국말 쓰지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를 쓰지 않았냐 라고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 같은 억양적인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 튀어나온 요것들 나도 좀 놀랐다. 네, 몇 번 다짐을 쓰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해도 가끔 튀어나온 단어들이 있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뿌리에 출발한 언어를 사용하고 여전히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통합하고 아니면 다름은 다른 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좀 많이 달라진 시간 차이 때문에 많이 달라진 언어를 통합하고 좀 정리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상당히 수십 년 동안 이뤄오긴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996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는 국립국어원에서 그리고 북에서는 무려 북한의 내각 직속인 조선어 사정위원회가 함께 만나서 남북공동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주기적으로 언어 공유의 측면 그리고 언어를 다듬는 활동들을 해왔거든요.
2007년까지 그리고 2005년에 이르러서는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25회에 걸쳐서 결의말 큰 사전을 제작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 2월을 끝으로 현재 25회까지 이루어졌던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는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진행이 된 처음의 목적은 남북 공동 학술대회에서 시작한 우리의 이 통합을 위한 작업이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너무 점점 더 심해지는 남북 언어 간의 차이를 좀 줄이고 이질감을 좀 줄이고 통합하고자 하는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 좀 통합한 국어 대사전을 함께 제작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10년 이상 현재 이 사업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죠. 자, 사업은 멈춰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언어 통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함을 위해서 언어 교육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언어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각각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떤 측면에서 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라고 좀 살펴봤더니 일단 첫 번째 측면은 일단 남한 사회에 정착을 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 남한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쭉 살고 있는 우리를 대상으로 한 남북 언어 통합 교육이 또 두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언어 통합, 장기적인 시각으로 언어 통합을 위해서 통일 교육을 좀 해야 하는 이 세 가지 각각의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실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그나마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당장 이분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써왔던 단어나 어휘나 이런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배워야 할 어휘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회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회 적응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 교육은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그동안 수십 년간 써왔던 북의 문화어의 그 색을 좀 버리고 우리나라의 언어를 좀 배우고자 하는 교육과정이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계속 저들이라고 편가르는 것 자체도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남한에서 태어나서 쭉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북한에서의 언어가 어른모습이다 라거나 무조건 뭐 씁니다 에미나이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닐까? 무조건 쟤네 언어는 촌스럽고 쟤 왜 말을 저런 단어로 쓰지? 혹시 북이탈 주민인가? 뭐 탈북자인가? 약간 색양공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없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되게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국어교과 과정에서조차 뭔가 남북 언어 차이라든지 현실적인 배경들을 너무 모르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어휘적인 차이, 억양적인 차이 라는 걸 넘어서서 북한의 언어 문화 영역 자체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고 왜 이렇게 달랐고 이 다름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자세까지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요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또 거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어떤가요?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어 차이 그리고 이 언어 통합과 다름의 인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드뭅니다. 네. 그리고 언어 통합을 위해서
그들이 배워야지 우리가 문항어를 배울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 그 자체의 문제보다 상대 언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좀 사회 전반적인 차원을 아우르는 언어 통역을 위한 통일 교육에 좀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사실 북한 이탈 주민 언어 교육에만 급급했지 남한의 남북 언어 통합 교육이라든지 더 거시적으로는 언어 통합을 위한 통일 교육에 상당히 미진한 게 사실이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죠. 자,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 MZ세대들은 도대체 북한말 그리고 북한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북한말? 나는 몰라. 관심 없어. 이해하기 어려운 말? 딱딱한 말? TV에서나 들을 법한 말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많은 분들 대상으로 일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북 언어 통합에 관한 연령층별 의식 조사 연구, 현대 북한 영국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각각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특히 만나본 적이 있는지, 북한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로 그들을 어디서 접하는지, 그리고 북한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질문들을 10개 정도 던진 조사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는 사실 노년층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북한 사람들을 북한 사회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는 방송 매체에 등장한 북한인을 본 경험이 내가 북한인을 접한 거의 유일한 경험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에 등장한 북한인을 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인이 출연하는 방송 매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송, 어떤 미디어, 어떤 콘텐츠에서 그들을 보았나요? 라는 질문도 좀 했거든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사람들,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 기타에 해당하는 내용은 유튜브, 아프리카 같은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보시면 그 기타에 대한 측면은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요즘 탈북 유튜버라는 계정의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이탈 주민들 가운데 그 탈북이라는 콘텐츠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채널에서 봤어요 라는 응답도 생각보다 꽤 있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노년층들은 주로 북한인의 출연 방송 매체가 시사나 뉴스 프로그램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실예로 들자면 뉴스에서 본 북지도자들 아니면 매체들 아니면 얘 떠올려보면 또 최근에는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의 컨텐츠 자체가 북이탈 주민들과 토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북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데서 봤다라고 응답하는 젊은 친구들도 꽤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직접 본 적은 사실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사람들을 봤고 아니면 북에서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을 봤고 그리고 그들에게 북한 말을 들은 경험이 대부분은 있다라는 것이죠. 거의 95%면 거의 많은 분들이 경험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북한 말, 문화어, 그 북한인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응답 비율이 많았던 대답은 낯설다 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고요. 뒤를 이어서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불쌍하다, 안타깝다 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기타에는 별 생각이 없다, 경계심이 강하다, 직설적이다 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뭔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치를 공유하고 사고를 나누고 뭔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이미 북한 사람들 그리고 북에서 내려와서 서울에 정착한 사람들 북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꽤 정형화된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북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남한 청소년에게도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인터뷰는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 글쎄요, 외국인 같은 느낌은 없지만 우리와 생활 모습이나 문화가 되게 많이 다른 곳에서 왔으니까 그냥 대할 수 없다 이거죠. 대하기가 애매하고 어렵다고 느낍니다. 말이 잘 통하니까 친근하면서도 뭔가 북한이 좋지 못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탈북, 북한, 그리고 남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난감하다.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북한이 보양 국가인데 우리에게는 뭐 썩 좋은 나라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어렵다 라는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북한 말과 북한인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언어 통합이나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북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언어 교육이나 이 통합 교육을 하지만 우리 남한 친구들, 남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이 인식 교육과 통합 교육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한국전쟁 이전 세대보다는 현재 그 분단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점점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북한 말이나 북한인들을 대하는 경우가 방송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미디어가 보여주는 북한 말과 북한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드라마, 영화, 예능 오락 프로그램, 뉴스 시사 프로그램, 각각 컨텐츠의 성격이 다른 매체잖아요. 근데 어떤 미디어에서 북한인을 보느냐에 따라서 북한인을 담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상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표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타난 북한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연령층에 상관없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북한 사람 혹은 북한 캐릭터를 본다면 가장 많은 응답이 뭔가요? 강하다입니다. 생각해보면, 떠올려보면 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사랑받고 있는 콘텐츠가 아마 OTT, 무빙이라는 OTT 안에서도 이 북한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남한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야만 하고, 뭔가 무찌르고, 이런 강한 이미지로 많이 등장을 해요.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드라마 속에 담긴 북한인은 역시 군인이었죠. 강한 이미지로 많이 담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북한인에 대한 인식 중에 가장 많은 응답은 뭐였냐면 재미있게도 비슷하다, 친근하다입니다. 재밌죠? 네, 종편 채널에서 등장하는 북한 사람들과 토크할 때, 아니면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 볼 때, 뭐야? 생각보다 그냥 재밌고 그냥 우리 같고 우리 옆집 사람 같고, 근데 조금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내가 모르던 이야기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되게 다르죠. 그리고 그 끝으로 세 번째 표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북한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은 낯설다 이거든요. 이와 유사하게 낯설다, 뭐 약간 무섭다 이런 응답도 뒤를 잇고 있고요. 낯설다. 왜냐? 우리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한 사람들을 주로 언제 보나요? 심각한 뉴스가 있을 때, 지도자층, 아니면 간혹 시민 인터뷰인데 지극히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고 때로는 강하고 무섭기도 하고 딱딱하고 주로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네, 과연 우리가 각각의 매체에서 북한인이나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떤 이미지로 그려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인식과 북한어, 북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상이하다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접하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이미지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노년층들은 북한 사람 하면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멸고 낯설고 무조건 악마 같은 사람이지만
그냥 처음부터 북한 사람들을 유튜버로 봤거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봤던 젊은 친구들은 그냥 재밌는 사람들? 하지만 그냥 나랑은 다른 사람들? 나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말에 대한 태도가 그리고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방송 프로그램을 인해서 왜곡이 될 수도 있고 편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너무 또 때로는 너무 유쾌하게 너무 그냥 재미 위주로 소비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을 우리는 잘 유념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미디어가 시청자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이나 북한어를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힘을 써야 하고 혹시 미디어나 매체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 북한에서 문화어를 위협하는 괴뢰 말투를 쓸 때 심하게는 사형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법이 등장한 배경 역시 우리의 문화를 매체가, 미디어가, 그리고 콘텐츠가 훼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주체 사상을 흔들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정했다라는 것도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와 미디어, 매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미지와 시청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되는 그 무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대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강의 앞과 뒤로 많은 우리 박사님들과 전문가분들이 많은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현재 북한의 경제, 장마당 시장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화적인 측면, 거기에서 한류가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이런 재미난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통일, 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흔히 우리는 한국에서 기사나 미디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접할 때 정책적인 홍보, 우리가 이 통합을 위해서 어떤 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정책들이 있고 이런 것은 많이 배우고 이런 경제가 이렇게 바뀌고 있대 이런 사회 현상이 좀 이렇대 라는 것을 굉장히 흥미 위주로 소비하고는 있지만 사실 통일 교육이나 통일 정책 홍보가 아니라 1대1 마치 우리 옆집에 사는 그에 대해서 이해하고 저 북이탈 주민과 어떻게 일상생활을 서울에서 잘 함께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부분은 굉장히 놓치고 있다라는 게 계속되는 아쉬움이고요. 통일에 대한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탐색의 기회를 아주 밑에서부터 아주 소소하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아까 그 장미님의 인터뷰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북에서 이탈하신 주민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청년 시기를 북에서 보내고 이제 20대 초반이라 이제 막 두 사회 혼란 속에서 한국 사회의 정책을 하고 계신 많은 이른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MZ세대 연령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많이 지금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는 인플루언서로 또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는 아주 젊은 감각의 친구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 이제 2년, 3년 차쯤 됐으니까 외향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사용하는 언어나 어휘나 억양적인 부분은 이제 거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 북에서 왔나? 설마 북에서 왔나?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친구들인데 그들에게 너 이제 이만하면 이쯤 되면 너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지난 2년 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니? 하면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태도였대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내가 이런 질문하는 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쟤 되게 힘들 테니까 내가 먼저 엄청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닐까? 넌 이거 모르지? 난 이거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니? 요런
다양한 이유들로 뭐 약간 태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너무 먼저 손 내밀려 하는 것도 힘들었고 의외로 아주 무례하게 자기에게 구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태도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상 속에서 타인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그 행동을 그들에게 그냥 보여주고 이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통일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미디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콘텐츠가 해야 할 일, 매체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미디어에서 재현이 되고 구성이 되는 어떤 북한과 탈북민과 문화어라는 모습이 우리가 너무 우리식대로 우리에게 맞게 우리의 편향대로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비판해야 할 점이고요. 방송은 파급 효과가 영향력으로 인해 남북의 문화와 인식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다라는 사실은 우리도 공감하고 북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흔히 북이탈 주민들, 현재 우리 사회에 5만 명 이상이 정착을 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흔히 먼저 온 미래다라고 붙입니다. 먼저 온 미래가 이미 5만 명을 넘어섰는데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먼저 온 미래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퍼센트가 한국을 다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탈남한 탈북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북에서 내려와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 쉬이 정착한 사례도 기분 좋게 또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고 정착이 너무 어렵고 적응이 어려운 나머지 다시 한국을 떠나는 두 번은 고향을 두 번 버리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통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당히 거시적이고 거창한 담론을 이야기하지만 학교들도 좀 개념이 다르다고 했죠.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 커뮤니케이션이란 남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또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의 상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메시지 구성과 또 전달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해와 공유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와 관련한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통일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질 거고 이런 변화를 가졌으니 너희에게 홍보할게. 아니면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으니 저들은 저렇게 달라. 우리의 이런 차이가 있으니 저들이 너무 신기해, 낯설어, 도와줘야 해, 불쌍해, 문화오는 촌스러워,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낸 시간이 50년, 60년, 70년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 길어진 시간 동안 각각의 언어가 달라진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만들어야 해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신조어가 생기고 줄임말이 생기고 그 새로운 신조어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모르던데 심지어 나는 모르는 언어를 저 지나가는 저 중학생들은 하고 있네? 무슨 얘기지? 라는 거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 무조건 이건 쓰지 말아야 돼. 저거를 아니면 역으로 저거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돼. 변화는 당연한 거니까 네가 배워야 돼. 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가 흘러가는 대로 다르면 다름을 인정하고 또 새로운 것은 새로운 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의 표준어라는 규칙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합의를 이뤄내고 있는 거잖아요. 50년, 60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달라진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좀 그들의 언어를 그래도 저런 게 있대더라, 아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쟤는 저렇게 쓰는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는 그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통합교육, 그리고 우리 남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0년 중반대 이후로 멈춰버린 결해멸 큰 사전 요 정책 역시 하루빨리 좀 조속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큰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상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